전통적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고 PER주, 고 PBR주를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PER은 몇 년 만에 이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지, PBR은 이 회사가 청산 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 PER주, 저 PBR주를 샀는데 이 주식은 장기간 오르지 않고 매수하지 않았던 공격적인 성향의 성장주들은 기본 밸류를 무시하기라도 하는 듯 더더욱 비싸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정답을 마쓰다 무네아키의 경영 철학을 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쓰다 무네아키는 일본 전국에 1,400곳이 넘는 츠타야 매장을 운영하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주식회사의 사장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2011년에는 한국에서 많이 가는 여행지로도 유명한 다이칸야마 티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1. 경영이란 실패의 허용이다. 이게 정말 주식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실패가 없는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 상황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오래 분석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조차도 주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하는 사람이 불가능한 일에서 성공을 해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자의 능력과 멘탈이 중요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자의 멘탈도 중요하죠. 실패를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경험치는 커지고 다음 기회에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실패의 크기도 커집니다. 매수한 주식의 회사가 실패를 했을 때 화들짝 놀라 종합적 판단 없이 매도를 한다면 역사적 저가의 매도를 한 바보 중 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하고도 회사는 계속 도전하여 성과를 내어 뉴스까지 나온다면 주가는 2배에서 3배, 5배, 심하면 10배까지도 오른 상태일 것입니다. 경영의 본질은 실패의 허용이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2. 고객을 모으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기업을 찾아라. 마쓰다 무네아키는 고객을 끌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 싶었습니다. 미술관 같은 건물을 만들고자 창업 이래 유례가 없었던 건물 공모전을 기획하여 실력 있는 설계사무소의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멋진 건물이 탄생하여 다이칸야마의 명소로 자리매김까지 했습니다. 또 라이프 스타일을 고르는 장으로서의 츠타야가 생활 제한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을 생활 장르별로 분류하는 데 도전하였고 서양 서적과 중고 서적도 갖추어 노인도 만족할 수 있는 깊이감 있는 상품 구색을 실현했습니다. 잡지야말로 생활 제한력이 가장 뛰어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세계 최고의 잡지 매장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인을 위한 츠타야 서점으로 노인의 관심사인 건강에 집중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 매장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에 참고가 될 만한 종교와 철학 그리고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책으로 엮인 정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프리미어 에이지 고객이 여생을 풍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행과 주택 그리고 자동차를 즐기는 법에 관한 책도 갖추었습니다. 또 이들을 실현할 만한 인재가 사내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우수한 카피라이터들에게 신문 광고 기획을 맡겨 접객 책임자인 콩셰주르를 모집했습니다. 프리미어 에이지는 아침이 빠르다는 사실에 착안해 책과 카페, 매장 모두 아침 7시에 영업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이미 자녀들이 결혼하여 독립했거나 자녀가 없는 프리미어 에이지, 여기서 프리미어 에이지는 은퇴 후에도 더 빛나는 제일의 시기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은 것으로 프리미어 에이지 가정의 주요 파트너인 반려동물까지 생각해 반려동물 병원이 딸린 숍을 도입하였고 다리가 약한 노인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멀리 나갈 수 있도록 전동 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전문점 모토벨로를 만들었습니다. 또
실버 세대 여성이 더 예뻐지기 위해 에스테 살롱을 만들고 넉넉한 노인이 손주에게 선물할 해외 친환경 장난감 전문점을 출점시키고 카메라를 좋아하는 노인을 위한 카메라 전문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자가용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택시로 오기 쉽고 귀갓길에도 택시를 잡기 쉬운 매장을 실현하고자 택시 승강장을 만들었습니다. 술을 마신 고객이 택시 승강장에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라운지에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멋진 노인이 T사이트를 내 공간처럼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이칸야마 주변에는 독립한 크리에이터 사무실도 많아 이들이 기획에 필요한 잡지나 서적, 각각의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은 영화나 음악 잡지, 아카이브 등 기획에 필요한 자료를 모은 살롱이 바로 안진 라운지입니다. 크리에이터가 늦게까지 일할 수 있도록 심야 2시까지 영업하여 스타벅스에서 자유로이 책을 읽으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4,000평에 달하는 시설 전체가 크리에이터의 오피스가 되도록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레스토랑도 들였습니다.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시설이 넘쳐나는 시대를 의식하여 상업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집을 컨셉으로 한 안락한 공간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임대 매장에도 매장 간판이나 광고 간판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다른 고객의 풍경이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멋진 손님이 찾아오게끔 다양한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일단 개점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풍경이 될 만한 고객만 찾아오게 하려고 다이칸야마는 대사관도 많고 외국인도 많이 사는 곳이라 멋진 외국인이 찾아오게끔 안내판은 전부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외국인이 있는 풍경을 연출하려고 사전 오픈 때에는 모델 에이전시의 멋진 외국인을 동원하여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개점 후에는 모델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멋진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유니폼은 방문한 고객이 멋져 보이도록 그리고 일하는 누가 입어도 맵시가 나도록 모노톤으로 하여 청량감을 연출했습니다. 공간 설계 역시 많은 고객이 북적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혼자 오더라도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설계자에게 의뢰하여 인간의 체격을 기준으로 한 휴먼 스케일로 작은 방 같은 컨셉을 꾸몄습니다. 절대 사람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었던 다이칸야마 T사이트를 철저한 시장 조사로 다양한 각도에서 컨셉을 잡아 혼자 방문해도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에서의 생활, 그리고 전자책에 익숙해지는 요즘 세대보다 소비력이 높고 종이책에 익숙한 노인층을 공략한 것도 성공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돈이 어디에 고여 있는지, 그 돈의 물길을 틀어 어떻게 끌고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마수다 무네아키가 설명하지 않아도 방문하여 체험하고 경영자의 생각을 깨달았다면 다이칸야마의 성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객을 모을 수 있는 경영자라면 PER, PBR이 없더라도 투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